담론상에서 이것을 통해서 흥미를 일으킨 다음에 이야기를 한 거지. 네. 훈민정음을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해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황급경서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과 훈민정음의 내용은 또 많이 또 다른 이야기할 거리는 되게 많거든요.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도. 예. 강사를 계속 좀 몰아가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아이, 좋습니다. 지금 설 교수님이 얘기한 초성, 중성, 정성 이 구조가 훈민정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 논리를 펼치는데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임 선생님이 얘기하는 악악개범을 네. 어차피 이게 풍물론이 구식이 음악과 관련이 있다면 악악개범을 좀 연구를 하셔서 하시면 네. 더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이 짤막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유교적인 미학 그 다음에 유교적인 논리 체계와 지금 이 우리의 논리 사유 체계는 좀 거리감이 좀 있어요. 예, 분명하게 그런 건 악학개범 서문에 아주 동양의 유교 철학을 포함한 유교의 예술관이 잘 들어가 있거든요. 소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것만 동양의 음악에 대한 관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기 수당대에 무슨 칠현 뭐 이렇게 그쪽 도교 계통 쪽 사람들의 또 음악적인 담론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만약에 굳이 따진다면. 그래서 악학개범도 저도 이제 계속 보고는 있는데 서문에 총론이 다 나와 있어요.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랑 조금 다르고요. 다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유교적인 것과 이것은 조금 거리감이 조금 있다라는 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리는 악학개범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있어 왔지 않겠어요? 아까 이렇게 연원을 올라가는 무속에서 시원의 그 고조선 때까지. 네네. 그러니까 악학개범을에다 맞추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이런 구조가 유일하게 찾아내셔서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네네. 악학개범에서 좀 맞는 구조를 갖다가 연계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악학개범이라는 것도 하나의 텍스트인데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에요. 네. 의미가 있다는 게 뭐예요? 제가 이해하는 바는 네. 지금 그걸 지금 조금 오해하는 것 같은데 악학개범은 율려라고 하는 12개 사이클에서의 8, 손이 아시겠지만 8개로 뺐다가 끌어당겼다는 수학의 체계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저쪽에 유림 교수가 여쭤보는 게 유림에서 정통이라는 분들도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게 제 개인적 판단이고. 우시라 선생님이 그런 거 강하게 지금 비슷한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아니 근데 거기까지 맞습니다. 예, 우선생하고 또 저는 결이 있는데 우시라 씨하고는. 네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예를 든 게 악학개범 자체가 그러니까 율려, 네. 황종으로 대려 이렇게 그 사이클에서 수의 계산법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장이라는 걸로 해서 81개를 놓고서 개수를 이렇게, 수학적인 건 수학인데 사실. 네, 맞습니다. 예, 그걸 풀면 이해가 딱 나오는데 그 시스템을 대부분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제 판단이고. 대부분 이해를 못 한다? 네. 그게 제 판단이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도 아까 제가 질문을 끊는 이유가 뭐냐면 결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혹시 좀 더 디테일한 게 아시는 게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네, 둘이 얘기하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악학개범 서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주류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양 악서라든지 진나라 때부터 율지, 악지, 음양 오행지 무슨 중국의 역대 이제 왕조마다 그 24 역사성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나라 때 진시황 그때 책을 뭐라 그러죠? 한서 이전에 한서 이전의 책을
사기랑 또 왔다 갔다 다시 예. 정리를 하자면 그때부터 쭉쭉쭉쭉 발전이 됐어요. 예. 그리고 어떤 그런 전통을 악학개범이 수용을 했어요. 예. 창조적으로 수용을 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이론적으로 그런데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이론이지 굉장히 고도의 이론이지 음악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만약에 얘기하려면 되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악학개범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 아주 좀 음악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거는 장단 리듬론에 가깝고요. 그거는 음률론에 가까워요. 근데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률론은 높이 체계예요. 높이. 그렇죠. 피치를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인데 높이 체계라고 그러고 이거는 길이 체계예요. 기냐 짧냐. 그래갖고 이제 음악은 음이 높고 낮고 음이 길고 짧고 이런 것을 버무려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악학개범 서문에서는 그 율려론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기존의 동양의 유교적인 그런 율려를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돼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3분 손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거랑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아요. 3분 손익이라는 건 뭐냐면 3분의 2를 더했다가 3분의 2를 뺐다가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작업 자체가 유사해요. 거기도 층위 구조가 있고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 이야기를 네네. 그럼 우리 음악의 특징은 약학개범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음률론보다는 장단 리듬론에 더 강점이 있네요. 장단에 강점이 있는 건 민속악 계통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국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두 개의 계통인데 소각 계통이랑 아악 계통이 있는데 아악 계통은 1대1, 1대1, 1대1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가모악이 같이 가잖아요. 가라는 거는 노래, 무는 춤, 그 다음에 악이라는 거는 음악이 같이 가는데 다 1대1로 딱 떨어져요. 춤 한 글자 발언할 때 1대1로 딱 떨어지는데 종묘 그 정대여 보태평 종묘 제례악을 보면 우리는 19도 3구 가사가 있고 4구 가사가 있고 5구 가사 무슨 말이냐면 세 글자로 한 문장이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일곱 글자까지 있어요. 문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갖고 음악이 좀 복잡해요. 지금 장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고 가사는 또 그렇게 가고 저기 뭐야 시용무보라는 책이 종묘 제례 1무거든요. 제가 박사학위가 그 춤이랑 풍물을 비교한 건데요. 춤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칭이에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의 문화는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대칭이 강해요. 춤이 추워질 때 이렇게 추워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심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대칭이 되는 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 종묘 일문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오른손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왼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거가 시간적인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딱 해갖고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하고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은 쉽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복잡해. 그래갖고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번 들고 한 번 이렇게 하고 따로 네, 따로 이런 거 하거나 그렇죠. 네. 거기는 그러면 버름만을 이렇게 들고 근데 저기 문묘 일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지금 뭐 사직제를 지낼 때라든지 원래 우리나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 저기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호천상제한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음악과 춤이 악과 소각으로 크게 있거든요. 유교 제사는 국가에서 지낸 유교 제사는 크게 둘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악 계통의 중국의 어떤 그런 것을 전통을 받은 음악은 1대1, 1대1, 1대1 딱 떨어져요. 음악도 딱 떨어지고요. 가사도 떨어지고 춤은 딱 떨어져요. 근데 이쪽 종묘만 그래. 종묘 쪽이랑 사람을 기리는 춤들이 있어요. 뭐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종묘 말고 우리나라는 제사책이 엄청나거든요. 천지인으로 해가지고 뭐 풍운대우, 노인성, 영성, 호천상제가 하늘을 범죄해서 땅 범주는 사직이 있고 또 황지기가 있고 또 뭐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 있는 공자님 제사
그 다음에 또 누구 제사 이렇게 지내거든요. 저기 관우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음악이 소속되고 배당되는 게 다 배치가 돼 있는 게 조선 초기에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다시 정리하지만 아학과 소각에서 중국 전통은 1대1대1 딱 떨어진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그 다 좌종묘 우사직 그 다음에 뭐 동궁 서궁 이런 구조가 동대문 서대문 이런 구조가 음양 오행의 구조로 한성이나 이게 당나라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오행 바탕 이렇게 딱 바탕으로. 근데 우리는 공간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간적으로 대칭된 것이 그게 좀 우리가 현대적이지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좀 됐다. 그게 좀 마지막 말이 좀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으면 이렇게 한번 든다는 게 되게 단순한데 그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풍물에 이제 앞굿과 뒷굿이 있어요. 나눠요. 그러면 앞치배와 뒷치배로 나누거든요. 네? 앞치배와 뒷치배인데 치배라는 것은 연행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앞치배는 악기를 치는 사람이고 뒷치배는 주로 연극하는 사람들이에요. 역할,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풍물의 판재를 이해하는데 앞과 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뒤풀이라는 말도 쓰는 것처럼 이게 앞뒤, 뒤가 이게 아니에요. 앞과 뒤가 하나의 전체에서 하나는 앞이고 하나는 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순환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 풍물은 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순환적인 거 깜빡깜빡하고 앞뒤 뭐 음양 장단 이런 대칭되거나 이런 논리 구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저는 아까 뭐 이렇게 이게 만약에 대칭이라면 이게 삼지창도 그렇고 곡갈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대칭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냐. 그걸 이수체계로 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 중, 양 치면 이거를 포함을 해서 보면 3으로 봐야 되냐 이게 2로 봐야 되냐. 이게 김상희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다섯 손가락 안에서 이 엄지의 역할은 다른 거잖아요. 이건 부분의 역할도 있고 이거 부분의 역할도 있지만 이거는 부분의 역할과 전체의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행이 중이라는 개념이. 그게 이제 논리적 구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우리 풍물을 이수적으로 볼 것이냐 삼수적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둘 다 같이 볼 수도 있는 거다. 아니면 2와 3을 아주 교묘하게 짜 나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연 내용보다 대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강의를 그 정도로 하시고 네네네네. 질문 받도록. 네네네. 아니, 제가 느끼기에도 수제자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손가락 장난 치는 거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르이라고 그러는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제르. 아까 수제. 아, 그게 아까 말하는 그 셀프 리프런스 아닙니까? 제로지. 제르이라는 말 못 들으세요? 가격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좀 오래전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그러니까 그 나이면서 타자가 되는 1, 2, 3, 4, 5이면서 6이 된다는 이 의미를 그런 의미랑 제가 통하는 것 같아요. 정역, 구역 넘어 정역에 보면 제르기라는 용어를 써요. 네. 그래서 여쭤봤는데 근데 그거는 뭐 부분이면서 동시에 이제 전체다라는 것을 예, 가지고 있는 엄지손가락 이런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장남과 가락 우리가 그 비슷한 개념으로 가락을 안다 이렇게 단다니까. 네, 가락이요. 장단과 가락을 장단과 가락은 이 지금 풍물굿과 한산항이라는 주제에서 설명한 게 좀 까다로운. 왜냐면 가락이라는 것은 음악 안에서 음률 가지고서도 가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음악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서 뒤풀이에 가서 따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가락이라는 것은 비교적 뭐냐면 과정철학으로 제가 이야기로는 이어져서 가락을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로는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 나머지는 따로. 네. 우리가 이런 한사상, 우리가 지금 연구자들 주역을 정정하신 분은 또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한사상이 뭔가를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연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김상현 선생님이 그 이제 행동하는
즉 우리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개인은 통일운동 한답시고 그 보안법에 저촉이 돼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시고 하기서 우리는 그 인연으로 이런 강한 직강수가 만들어지는 우리로 보면 또 행운이 되는 그런 이제 기회로 꾸며졌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환단고기 네. 또는 뭐 교원사화 네. 이런 연구를 깊이 할수록 우리 풍물놀이의 이론적인 체계가 논리적인 체계가 더 풍부해지겠다 이런 그 맥락하고도 난 일맥이 통한다. 네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런 연구를 북한에서는 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우리는 반당국의 교원사화를 위설하고 대도풀에서 부정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매우 논리가 있고 또 증거도 있다 하면서 이런 연구를 장려한다고 해요. 북한에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그 국악, 네네. 북한의 악 네네. 이런 뭐 분위기라고 할까 하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북한의 수준이요. 그래야 우리가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주어질까요? 우리 조상현 선생님 앞장서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남한에 있는 풍물을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북한 음악의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데 북한은 일찍 서양 오케스트라를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개량 악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나갔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전통 문화가 많이 살아남은 것은 현대와 이게 발맞춰 가는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가지고 역설적으로 가만히 있어가지고 지금 옛날 게 많이 살아남은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없는 게 뭐냐면 묵굿은 아예 처음부터 사라졌고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사라졌는데 오케스트라가 되면서 개량된 거는 음악적인 부분들은 많이 됐는데 서양 음악에 훨씬 더 많이 가까이 돼가지고 우리 음악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사실은 그 철학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연계가 될 수 있는데 거기 음악은 딴 떨어지거든요.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1대1대1대2 2박자 장단이 여기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붉은 등이 아니라 되게 군가처럼 딱딱 발에 맞아 떨어져. 우리 같은 경우는 발에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 음악 체계는. 근데 거기는 발에 맞아 떨어져서 리듬적으로 봤을 때는 서양 음악에 훨씬 더 가깝고 오케스트라에 가깝고 군대적인 군대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예술적으로는 조금 그 다음에 네. 우리 이제 조선현 선생이 이제 이런 국악 네네. 연구의 일환으로 지금 풍물 곧 발표하셨는데 여기 지금 참석한 사람은 대체로 우리 김상일 선생님의 그 사상 또는 그런 그 살아가는 과정을 존경하기 때문에 뭐 동호인들 이런 모임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파리 촛불 시위 참석했다면 한 2 정도는 또 우리가 이 깃발 부대도 있다고 그렇게 다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사상은 우리가 포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 나는 이 북한 사회주의까지도 물론 아주 우리가 투쟁적이고 그런 폭력적인 잘못된 공산주의는 우리가 남쪽이 이게 반공체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쪽에 맡기고 적어도 우리 한사상을 연구하는 우리가 포용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공산국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동포에 우리가 집안으로 보면 우리가 부모나 대형의 그런 우리가 입장에서 자식을 품고 또 우리가 동생을 우리가 포용하면서 남북이 우리가 이렇게 화해 우리는 그 협력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상이 나는 한사상이고 나는 그런 또 운동을 또 우리 한사상 연구 모임에서 해가야 오늘 이런 모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친북을 이야기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반박, 그게 이제 촛불 시위의 그런 우리가 특징인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일부 아는 그런 뭐 상식이나 자기 아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막 그 이제 반공, 냉전 논리로 매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우리 박사께서 북한의 그 공산주의가, 북한의 사회주의가 그야말로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그런 그 어떤 주체사상,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요소는 없는 것인지. 예?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이런 민족주의적인 것이고 그런 그 애국적인 이런 부분이 나는 그 오히려 남쪽보다는 아까 조 박사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런 아무런 의식 없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전통적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런 우리가 전통사상을 구체적으로 현대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서 집대성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은 비록 사회주의 논리지만 그 나름대로 이런 조선제일주의적인 그런 어떤 노력을 음악뿐만 아니라 뭐 모든 그 분야에서 그런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북한 나름대로는 세계적인 이런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상, 우리 문화, 우리 정신 제일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이 모임, 우리가 한 사상 이런 모임은 그것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서로 이제 공부하고 교류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의 생각은 정말 어려운 그 한이라는 것은 전체와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풍무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 마을도 있지만 옆에 마을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 마을이면 거기에 있는 사람도 한 마을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저는 폐쇄성과 개방성은 뭐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당연히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것이고, 저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그 폐쇄성이 폐쇄적인 게 나쁜 건가? 근데 그 우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라는 그게 저는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너무 그 한사상의 어떤 그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의를 요 차원에서만 우리만 막 이렇게 막 자꾸 내 입지를 작은 곳으로 그냥 소수인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끌어안고 포용하고 좀 더 개방성을 가진 폐쇄성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더 이제 어떤 이런 사상과 철학이나 이런 정신들이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여러 가지 세대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폐쇄성과 개방성의 어떤 그런 것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닫히는 구조가 동시에 가요. 한쪽으로 닫히기만 해도 안 되고 네네. 그냥 중심을 잃고 열리기만 해도 안 되니까 네. 열고 닫히는 구조가 동시에 뭐 지금 말씀 중에도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남한 북한 이런 우리는 아직도 혼란되는데 중국에 조금 있었는데 거기는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뭐 한국이냐 뭐 북한이냐 그 말이 아니라 윗동네냐 아랫동네냐 중국 애들이 그래. 그래서 그거 보고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는 그러잖아.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때 우리 저기 했던 학습 때 북조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면 저 빨갱이 이렇게 매도하는 사회인데 그 저는 용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중국에 가면 이야기하다 보면 또 윗동네 아랫동네 이런 말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열려 있고 지금 노 선생님이 아까 저기 무거운 좀 말씀하셨는데 비시온성 저 논리대로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개연성 있게 열어놓고 다 수렴할 때야 우리 걸 지킬 수 있다라는 게 또 이게 모순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풍물 쪽에서 유사한 말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풍물의 마을굿이라는 거는 옆마을이랑 정말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그 서로 간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가지고 두 마을이 만약에 만났을 때는 기싸움을 하거나 석전을 하거나 이런 전투적인 어떤 그런 민속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막 싸우다가 어떤 마을이 지게 되면 줄다리기 같은 것도 그걸 될 수 있고, 광주에 있는 그 광주 고싸움 놀이 같은 경우, 예, 아, 오늘 앞으로도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말 그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날 때 그런 어떤 절차도 있고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풍물에서는 전체 윗다리, 아랫다리, 운역, 아랫역 이렇게 해갖고 경기 충청 쪽 위쪽이라 그러고 아래쪽이라 하는데 이게 다 문화가 만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언젠가는 만나가지고 만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오면서 드러나는 게 제가 다음 스토리 펀딩에 넣었지만 이게 일종의 나랏굿이었다, 그런 어떤 생각을 했고, 우리가 풍물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게 뭐랄까 생각해보면 이후에 정말 통일을 대비해서 만날 때 그냥 좋게 이렇게 악수하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닌 거잖아. 이혼한 부부가 만났는데 막 무조건 좋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좀 허니문 과정이나 여러 과정과 뭐가 절차가 있어야 되고 싸우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풍물 같은 문화, 우리 문화 예술 같은 문화 예술들이 그런 만나는 과정도 준비를 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을까, 이런 정말 춤이라도 추고 몇 박 며칠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랏굿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풍물 단체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런 것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화합이나 그런 것이 문화 예술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합니다. 네. 부장님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우리 그 문화가, 전통 문화가 저기 조선족 연변 동포들 마을에 네. 오히려 더 그 원형이 민요 같은 거 이런 네. 게 보존되어 있지 않을까요? 하는 의문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북한 가서 왜 저기 조용필인가? 아리랑? 이게 불렀듯이 그 민요 같은 게 북한의 민요와 우리의 민요가 전통 규모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혹시 민요가 북한에서 변형돼가지고 오케스트라?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물어봐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시대마다 음악 유행이 있어서 그 음악 유행 같이 어우러지다 보면 바뀔 수가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 사람들은 음악은 1박자 1박자라도 그 사람들이 춤추는 문화나 노래하는 문화 자체는 훨씬 더 많고, 즐기는 문화, 같이 어울리는 문화는 훨씬 많아서 만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 그 바뀌는 오래 안 걸린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변 쪽 같은 경우는 거기도 도시가 있고 거기도 이제 마을이 있어서 조금 다른 여러 형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몇 개의 대학에서 그나마 조선족의 문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연변대학이라든지 무용 이쪽에서 여기 중앙대라든지 서울대 많이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북한과 중국, 조선족과 우리의 문화 예술들이 은근하게 교류하고 있다고 봐요. 연변족 분들이 많이 와 있고, 논문 발표 같은 경우도 꽤 막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가능성은 당연히 열어두고 있는 거죠. 연변 쪽. 그러니까 연변 쪽에 그 사람들이 주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주제 역할이요? 동네 아랫동네 중간에서? 그건 아까랑 질문이 좀 다른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나요? 아니, 그건 만나지. 아니죠.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데, 네. 3자가 되면. 3자가 되면은 이제 정말 세계에 있는 이 한민족이 또 그런 자리가 있으면 또 되는 거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든 문화예술 분야부터라도 해서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제하시 어깨보고 그래서 책임이 중요하다. 네. 오늘 저 부분이 마지막으로 앞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걸 안 돼요. 네, 오늘 제목이 삼두기 구조의 프랙탈 개념을 중심으로 놓는 제목이 팜플렛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본문에도 하나하나의 그 건물, 풍물 구조가 삼두길, 삼신 구조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시죠. 삼두길, 삼신 구조. 혹시 연구자시면 제가 이제 논문이 국회 도서관에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제가 연구자도 연구를 하지 않고 우리 강의와 주제에서 마무리를 그걸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네, 당연히 정리를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왜냐면 삼즉일 자체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삼즉일이라는 게 이제 하나이면서 제가 계속 그러면 다음 보여드렸어요. 강좌로 미루면 이렇게 삼즉일이잖아요. 네. 삼즉일